헐크 호건이 7월에 세상을 떠나 그의 전성기가 끝난 것 같지만 지금은 새로운 폭발적인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현재 의료 과실 소송의 문을 열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를 심층 분석하며 그의 죽음과 관련된 미해결 질문과 법적 의미를 민사 및 개인 상해 전문 변호사 의견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앤 크라임 사이드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레슬링 전설 헐크 호건이 지난 7월 70일 새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이는 처음엔 단순한 비극처럼 보였습니다. 연예계의 아이콘에게 찾아온 슬픈 결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알고 있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사이드바에서 다뤄온 내용만 봐도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가족이 법조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죽음과 관련된 의료 과실 소송 가능성을 조사할 추가 시간을 요청하는 청원을 막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제출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난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그런 신호를 줍니다. 호건의 미망인 스카이 데일리와 그의 아들 니콜라스 발레아는 헐크 호건의 의료 관리에서 실수가 그의 죽음에 기여했는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최신 소식을 전하기 전에 따라잡아야 할 게 많습니다. 여기에는 풀어야 할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헐크 호건, 본명 테리 발레아은 2025년 7월 24일 플로리다 클리어워터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처음에 피넬라스 카운티 검시관 사무소는 그의 사망 원인이 자연사라고 판단했고 심방세동에서 비롯된 심장마비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과 만성 림프 구성 백혈병 때문입니다. 그는 수술 후 회복 중 자택에서 쓰러졌으며 하루 전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템파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이 자연사로 판정됐지만 즉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클리어워터 경찰서는 로 온 크라임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클리어워터 경찰서는 헐크 호건 테리 베일리아의 7월 24일 사망 사건을 계속 조사 중입니다. 이 사건의 특이한 성격 때문에 우리는 여러 명의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다양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기록을 요청해야 했으며 우리 형사들은 계속해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바디캠 영상 등 사건과 관련된 어떤 기록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아직 바디캠 영상 등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고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호건의 친구와 가족도 이 문제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WWE 명예의 전당에 오른 지미 하트는 헐크 호건을 수십 년간 알아온 인물로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피플 매거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나는 수요일 밤에 호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모든 일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전날만 해도 모든 게 너무 빨리 닥쳤습니다. 마치 오 마이 갓, 우리는 그가 정말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라는 느낌이었죠. 하트는 호건이 레슬링을 보며 인생을 즐기고 아들 닉과 함께 노래방을 하며 링 밖에서 최고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수년간 레슬링으로 몸이 만성적으로 손상됐음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로 호건의 미망인 스카이 데일리는 호건이 5월에 받은 목 수술, 즉 목 시술의 합병증이 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시술 중에 호건의 횡격막과 호흡을 조절하는 횡격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스카이는 이 문제로 호건이 오랜 기간 호흡 곤란을 겪었고 이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데일리 메일 인터뷰에서 오랜 시간 숨이 차면 매우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거나 경고가 필요한 사망 원인은 아니지만 서서히 당신을 약화시키고 지치게 합니다. TMZ는 또한 호건이 사망한 날 9.11에 신고하는 동안 스카이가 제 남편이 숨을 쉬지 않아요. 방금 숨이 멈췄어요. 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심장마비 얘기와 좀 반대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보도에 따르면 호건은 가슴 통증이나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숨이 멈췄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 이야기에서는 그렇고 또 그렇습니다. 더욱 미스터리를 더하는 것은 그날 호건의 집에 작업 치료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사는 최근 수술 중에 외과 의사가 횡격막 신경을 절단했다고 경찰에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내용은 TMZ의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경찰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바디캠 영상에도 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로 엔크라임도 이 영상을 요청했지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제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이 신경이 손상되면 호흡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잠재적인 수술 실수가 왜 우려를 불러일으켰는지 맥락을 제공해줍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지만 스카이는 자신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녀는 호건이 아직 화장되지 않았고 가족이 유언을 존중하기 전 의학적 조사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사이드바의 팬이라면 아실 겁니다. 저희는 많은 사건을 다루고 하루에도 여러 클립을 올립니다. 여러분은 그걸 다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포스 클립을 사용합니다.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면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AI로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영상 자르기, 제작, 업로드를 더 쉽고 빠르게 해주는 올인원 AI 편집기입니다. 오포스 클립은 자동 비롤 생성, 오디오 정리, 다양한 플랫폼에 맞는 영상 프레임 조정을 지원합니다. 사용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쉽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포스 프로 /사이드바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영상만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편집된 수많은 클립들이 바로 준비됩니다. 틱톡, 쇼츠, 인스타 릴스 등 어떤 플랫폼이든 영상을 만든다면 오포스 클립은 한 번의 클릭으로 최고의 콘텐츠를 모든 플랫폼에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오포스 클립의 AI 영상 퀄리티가 궁금하다면 로앤크라임에서 만든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 프로듀서들은 오포스로 주요 재판 클립을 자르고 공유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작업을 매우 빠르게 해냅니다. 사이드바에서 알 수 있듯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가처럼 편집하고 청중을 늘리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직접 사용해보세요. 오포스 프로 /사이드바에서 오늘 바로 나만의 영상을 만들어보세요. 좋아요. 새로운 소송 전에 뉴욕 모렐리 로펌의 민사 개인 상해 전문 변호사 파리 팔록스 씨를 모시겠습니다. 파리 씨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예를 들어 자연적인 심장마비와 같은 공식적인 사망 원인이 있을 때 그것이 잠재적인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진단서는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진단서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제가 원고 측 변호사라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망진단서의 사인이 제 사건의 이론과 주장을 뒷받침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사망진단서를 가리키며 봐라, 자연사라고 적혀있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의료 기록 자체가 사건의 원인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매번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 누군가의 심장이 멈추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일어나는 마지막 일입니다. 이제 그 심장이 멈추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정지가 공식적인 사망 원인으로 기록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누군가가 의료 과실이나 부주의로 성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막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료 과실 소송이나 어떤 소송이든 제기할 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가 꼭 제가 주장하거나 제기하려는 사건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병원이나 의료시설에서 퇴원한 후 사망하기까지 짧은 시간이 걸린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 그것이 자동으로 의심 신호를 일으키나요? 네, 이처럼 퇴원과 사망 사이가 하루 정도밖에 차이 안 났을 때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의료기관, 즉 이 경우에는 병원이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또는 그가 집으로 퇴원하기 전, 특히 24시간 내에 병원이 무엇을 알아야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를 돌보고 감독하고 있었으니 24시간 만에 그를 퇴원시키면 어떤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저에게 큰 경고 신호이며 소송 제기 시 바로 지적할 부분입니다. 클리어워터 경찰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들은 아직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며 여러 번 언급했듯이 그들은 바디캠 영상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소송까지 생기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방금 논의한 경고 신호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바디캠 영상이 상황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 민사 또는 의료 소송을 뒷받침할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의료 과실 소송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의료 기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의 의료 소견, 검시관의 보고서, 그리고 법의관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의학적 근거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주장의 맥락이나 색채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없다면 만약 당신이 의료 과실이 진료 기준 위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건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바디캠 영상 내용과 상관없이 참고로 가족들이 민사소송 중에 기록 공개를 요청하거나 강제할 수 있습니까? 네, 맞아요. 민사소송 중 언제든 의료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가족이나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즉 유산 관리자나 집행인이 의료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의료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시작되면 소환장 등을 통해 강제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거나 또는 사건의 당사자라면 예를 들어 피고 중 한 명이 병원이나 의사인 경우입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즉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로부터 강제로 받아내는 자료들이 있을 것이고 법원의 소환장을 통해 외부 당사자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자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료시술이나 수술 중에 횡격막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런 요소가 의료 과실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신경 손상과 직접 관련된 사건을 다뤄본 적이 없어 그런 경우를 본 적 없습니다. 의료 과실 소송에는 어떤 것이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접적 원인이 아니어도 저는 그것이 한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은 5월쯤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이 있고 그 과실이 계속 이어지며 누군가가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만약 그것이 사망을 초래하거나 추가적인 부상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가 신경 손상을 입었는지 먼저 입증해야 하며 신경 손상 유형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추측이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이 그것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실이나 최초의 의료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수술과 사망 사이의 시간이 멀어질수록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건 전문가들끼리의 싸움 같아요. 원고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피고는 아니라고 할 전문가를 부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모든 것을 따져보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당신 말이 완전히 맞아요. 특히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양측 모두 서로 다른 이론을 말하는 전문가를 찾을 수 있고 결국 배심원이 누구를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바디캠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맥락과 연결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다른 증인이 나오면 그 증거가 더 중요해집니다. 배심원들은 충분히 똑똑해 재판에서 그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 전문가는 자신들 이론을, 피고 전문가는 변호 측 이론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에게 이곳에서 뭔가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그림을 그려줘야 합니다. 전문가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는 헐크 호건의 딸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들에 대해 내부 고발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배심원들에게 상황을 이해시키고 원고 측의 사건 이론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브룩 호건, 헐크 호건의 딸을 언급하셨죠. 최신 소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녀로부터 전문가들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8월 20일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인용하자면 사실 저는 100% 진짜 전문가들, 경찰 관계자부터 간호사까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함께 있었다고 했고 바디캠 영상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11 통화 녹취록을 꼭 확보해야 한다고 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녹취록에는 이야기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전문가들이 목격한 것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하는지 들어봤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저에게 연락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으라고 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으로 경력을 실제로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이 부분에서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이전 사이드바 에피소드에서 그녀가 TMZ에 그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버바, 러브 스펀지,
그의 라디오쇼에서 모두가 솔직하게 법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배웠고 아버지는 유료 시청 레슬링 이벤트에 나갈 준비가 된 듯 정말 좋아 보이셨어요. 그녀는 시신을 봤기 때문에 TMZ에 절개 흉터가 있다고 밝혔고 이는 부검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인용입니다. 모두가 선의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에 가는 길에 기분이 좋았고 아버지도 뵙고 부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느끼기에 아직 더 조사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모두가 정직하게 일하고 자기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제출기간 세부 사항 전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전문가들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흥미롭긴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적 의미는 그들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맥락의 문제입니다. 저는 앞서 배심원들이 사건 종료 후 무엇을 보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피고가 자신의 직원이나 스태프들이 원고에게 불리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면 그건 배심원들이 이 사건을 평가할 때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소송할지 얼마나 강하게 변호할지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의료정보 기록 전문가 의견이 의료 과실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여전히 한쪽 이야기만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원고 측의 이야기 중 일부가 피고의 직원들이 이곳에서 저질러진 잘못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원고에게 유리한 강력한 사실이기 때문에 피고는 그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합의할지 재판까지 갈지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증언이나 증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내용이 드러나면 배심원들이 이를 알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만약 당신이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라면 어떤 종류의 소송이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은 의학적 소견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기록과 크게 다르면 원고 변호사는 그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의견이 자신들의 사건 이론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이제 중요한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호건의 가족은 피넬라스 카운티에 소송 시효를 90일 연장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료 과실 소송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 청원서에는 호건이 사망 선고를 받은 모튼 플랜트 병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템파 종합병원의 정형외과 척추 전문의 토마스 라우슈 박사 그리고 H 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장학과 신부전 전문의 기라름 H 올리베이라 박사 그리고 기타 모든 관련 의료 제공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리, 왜 이게 중요한지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연장 청원을 요청하는 건가요? 흥미로운 점은 이 내용이 플로리다 법에만 해당되고 주마다 민사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료 과실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제 경험상 대부분의 주에서는 의료 과실 소송을 어느 정도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소멸시효나 손해배상 한도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플로리다에서는 거의 모든 의료 과실 사건에서 소송 제기 전 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이 매우 중요한 조치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 과실 사건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있는 표준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원고가 소송 전에 조사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목적은 제기할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건이 성립되지 않음을 알게 되면 원고는 이후에 사건을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다른 목적은 적절한 피고 지정 확인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몇몇 피고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의사였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관련될 수 있으며 이것이 이 90일 기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점은 플로리다에서는 이 90일 기간 동안 피고인들도 직접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험사로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비공식 자료 조사를 요구받는데 이는 원고가 의료 기록을 제출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피고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원고가 사건을 제기할 수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사의 진술서나 어떤 형태의 방어 측 의료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 이 사건에 대해 당신에게 승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원고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90일 기간은 소멸시효를 연장하게 됩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의료 과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원고는 2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추가로 90일을 더 주어서 그 기간 동안 조사를 하고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무엇이 아닌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청원이 보통 받아들여지나요? 네, 플로리다에서는 항상 이런 형식적인 절차가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법원은 쟁점을 좁히거나 적절한 당사자를 확인하거나 사건 제기를 막는 것이 이익입니다. 사법 자원 낭비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을 보면 여러 명의 의사와 병원이 있고, 그리고 참고로 모든 해당 의료 제공자라는 포괄적인 표현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죠? 이런 점들이 이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 또는 책임의 수준이나 공동 책임 혹은 주장된 책임에 대해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언급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요? 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료 과실 소송을 제기할 때 사건이 깔끔하길 원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사건은 한 병원 한 의사만 있을 때로 1대1 관계입니다. 여러 시설이 사건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복잡한 타임라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그로 인해 여러 시설을 방문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들끼리 서로 책임을 미루기 시작할 겁니다. A 병원은 이건 B 병원의 잘못이다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이제 같은 소송과 재판에서 여러 상대와 싸워야 해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포함된 포괄적인 문구는 특히 이런 초기 단계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아직 조사를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부 관련 당사자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당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소송 내내 특정 당사자들을 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들이 소송 전 조사 기간을 가지고 있는 한 그들은 우리가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청구가 제기될 수 있는지, 그 청구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우리가 잠재적인 소송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나요? 당사자들만으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언급된 병원들의 경우에도 기록을 받아보고 각 시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 신경 손상을 기반으로 한다면 각 병원이 그 신경 손상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했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론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나 가족이 펄크 호건의 수술 경험을 알고 있어 그가 이 과정을 겪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사망을 처음에 부상과 연결해야 한다면 그 기간 동안 그를 도울 기회가 있었던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가 수술받은 걸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할 겁니다. 기록에도 있었고 뭔가 잘못된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는 호흡 곤란을 겪었고 신경절단도 주장됐습니다.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든 그들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줘야 합니다. 사망은 초기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모두 그를 퇴원시켰다면 그걸 입증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베리팔렉 감사합니다. 제 말은 이건 흥미롭지만 복잡한 소식이고 이미 흥미롭고 복잡한 이야기에서 또 다른 전개입니다. 사이드바에서 계속 이야기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저를 X나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시 웨버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